예, 미스매치에 대해서 김홍진 단장님으로부터 우리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조차도 미스매치 S급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또 교육의 문제로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업 실제로 매뉴얼 일을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 스타트업, 아무래도 스타트업 하면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쪽 분야에서의 미스매치는 어떤지 한번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김영기 팀장님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스타트업들의 일자리 그리고 그 안에 인재들에 대한 문제 역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스타트업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수천 명이 있는 대기업, 수백 명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의 인재는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분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에 레인지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낮은 직급이라고 하면은 딱 거기까지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계신 분들에도 모셔올 수가 있고, 또 높은 직급이라면 그만큼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들도 모셔오면 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5명, 10명이라고 하면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의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해볼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사실 또 반대로 보면 기업 차원에서는 그냥 몸값 자체가 비쌀 수도 있고, 또는 몸값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스타트업에 투신하려는 분들 중에는 그 정도의 충분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런 인사이트 또는 경험들을 가져거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아예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창업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좀 표준화된 교육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사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하지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받거나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인데도 창업을 하려고 나오실 때 내가 기술이 있는데 내가 이걸로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종종 많으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정답이 있고 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증하고 시도하는 거에 대한 트레이닝 자체가 이 사회에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것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 왼쪽 편에 김홍진 단장님은 사실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국내 대기업에서도 실제 대표를 하셨고, 또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공공기관 또 기업들이 어떤 일하는 방식을 가져야 된다,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고 행태적인 측면에 여러 측면에서 컨설팅을 해 오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의 기업과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의 좀 비교 관점을, 시사점을 얻는 그런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지원 정책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등등 좀 비교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나 저기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원래 전통적인 테크놀로지 기반의 배후 도시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한 큰 IT 회사들이 많은데, 또 제 경험으로도 그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창업 기업들에 이제 같이 일해보기도 하고, 또는 제가 그런 기업들을 자문도 한 수십 개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제가 경험을 보면 우리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교육이 양적 팽창에는 상당히 성공해서 아주 문맹이 없는 국가를 세계적인 드문 나라를 만들어서 보편적인 교육에는 상당히 앞서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할 정도로 한데, 사실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탑나치들을 키우는 데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기업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우선 비전이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기업을 만드는 그런 게 다르고 뭐 적당히 창업해서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내가 세계 시장에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은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적어도 뭐 스탠포드를 비롯해서 이런 그 MIT나 그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아이비 스쿨 내지는 미국의 아주 최고의 대학교에서 그 받은 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많다는 걸 제가 목격을 했고 제 스스로도 참 이게 같이 지내보면 야, 이 친구들은 천재급에 해당한다 하고 제가 느낄 정도의 인재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구경했고. 근데 사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 지금 현재도 IT 기업으로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여러 게임 회사를 비롯해서 플랫폼 회사들의 창업자들도 따지고 보면 그 우리나라가 초창기 인터넷 역사 속에서 카이스트 같은 전문 아주 특화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예요. 그 사람들의 이 인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고 있는데 자 그런 거 보면 인력이 어떻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그 맞으면 성공했다고는 쿠팡조차도 그 창업자는 국내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결합이 돼서 키워지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인력을 키우는 교육 문제에서부터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게 극한 경쟁 사회 이 글로벌하게는 극한 경쟁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말로는 좋아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들은 따지고 보면 극한 경쟁에서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정이니 뭐 이런 화두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경쟁을 안 하는 사회, 뭐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는 사회다. 그럼 사실은 이게 어느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그 토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화의 내용을 좀 의정부와 연관시켜서 대화를 좀 진행해 갔으면 합니다. 의정부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할 때에 가장 실업의 문제,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족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는 또 한편으로 지리적인 장점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 북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장점은 저는 서울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도시가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때 독자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은 이웃의 넘쳐나는 힘을 받아서 특화시켜서 발전해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곤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필오버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과 연계시켜서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정부의 일자리에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 분에게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범위를 넓혀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저희들이 시사점을 얻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홍김 단장님, 의정부에 뭐 일자리 특화시킬 만한 것들 한번 좀 추천해 주실 부분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업을 한번 좋겠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의정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선은 저는 이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만드는 정책들을 보면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정답을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우선은 의정부는 의정부 수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도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땅을 바로 발을 붙이고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둬야 되는데 아까 인력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의정부의 인력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여기다 뭐 하겠다 이런 거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수준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든 게 이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첨단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래서 디자인이 하나 예를 한다면 디자인 인재를 키우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도시의 디자인을 입히고 뭐 또 그거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그 연계 과정을 해서 그런 디자인 특화 도시 그래서 의정부에 가면 하다못해 커피숍을 가도 디자인이 입혀진 커피숍이 있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사 도시였었으니까 여기 맞으면 이런 큰 땅들이 이렇게 생기면 그걸 쪼개서 뭐 아파트 짓고 뭐 이런 미군 공유지 이런 땅들을 좀 도시 입장에서는 그 컴플렉스 자체를 잘 활용하는 쪼개서 팔아서 당장 뭐 돈을 시에서 돈을 만들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컴플렉스를 잘 활용해서 그 대규모의 무슨 물류 단지든지 아니면 IT 단지든지 뭐 데이터 센터든지 뭐 이렇게 좀 뭔가 기반이 되는 그런 한편으로는 그 사업 뭐 이런 걸 좀 한번 구상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기 팀장이 보기에 의정부에 뭐 이렇게 제안해 줄 만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의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완벽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냥 의정부가 입지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입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들하고 좀 맞물려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의 스피로버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저도 되게 오래간만에 의정부에 왔는데 여기가 서울하고 되게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통거리가 가깝고 사실은 저희 집보다 가깝습니다. 저희보다 1시간 이상 시간이 단축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되게 서울의 근교에 좀 가장 최근에 어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교외를 선호하고 그리고 좀 더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좀 더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가 존재하고 이 도시에 충분히 액세스하고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다가 최근에 성수로 옮겼어요. 성수 같은 경우들도 지금 되게 또 다양한 청년 창업 기업들이 그 안에서 문화적인 토양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이미 되게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사실 주거지가 다 외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뭐 이런 코로나 환경과 같이 더불어서 이러한 생활 패턴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리모트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몇 주 동안 제주도라든가 양양 같은 곳으로 아예 이주를 해서 살면서 집을 렌트해서 뭐 생활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 생활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자연 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좀 괜찮은 절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의정부라는 도시의 입지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됐었고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 어떤 주거 도시로서 인구들이 유입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 젊은 도시의 인구 그리고 도시의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 좀 젊어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파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일들이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뭐 미군이 있었던 지역을 주둔지였던 공간들을 다시 새롭게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토양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기도 북부 인근에 있는 좋은 뭐 양주라던가 아니면 저 장흥이랑 이쪽과 이런 문화예술이 좀 풍부한 토양들과 좀 연결성들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도시의 특이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솔루션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짧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를 지켜보면서 결국 의정부가 향후 먹고 사는 일들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방법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부가 지리적으로 경기 북부의 중심에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서울에서 또 연계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면 분명 의정부가 또 하나의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공간이 있는데 서울 코엑스에 가게 되면 별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코엑스 가게 되면 임대사업자 그저 영업하는 행위를 했었는데 별마당이라고 하는 그 큰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홍주 단장님께서 그 별마당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별마당 그렇게 살리게 된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배경?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여한 건 없고요. 그냥 다만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그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공무원들하고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적인 계산 방식은 뭐냐면 내가 원가를 얼마 들었으니까 그 원가를 이렇게 배당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별마당은 그 S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그 취한 방식이 뭐냐면 우선 그런 중앙에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므로써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지금 포탈도 마찬가지잖아요. SNS인데도 사람을 많이 모이는 거가 돈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광고로 먹든 뭐하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여서 내가 공사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임대료를 얼마 옮기겠다고 상인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얼마 모으면 그게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면 뉴욕이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생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만들면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시가 더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도 어떻게 한다 보면 그런 차관을 좀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컴플렉스를 하나 만들든 아니면 그런 뭐 예를 들면 저기 이렇게 마니먼트를 하나 만들든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특히 일부러라도 찾는 가고 싶은 도시 이런 걸 만들어야지. 가기 싫은 도시가 아니고.